안녕하세요. 명신보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4세대 실손 전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거라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 실손의료비 보험의 개념, 두 번째, 실손보험의 세대별 요약, 세 번째, 실비 변천사의 이유, 네 번째, 4세대 실손의 혁명적 변화, 다섯 번째, 실손의료비의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4세대 실손의 장단점, 일곱 번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의 경우, 이렇게 순서대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3,997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 진행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험료만 내고 있었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1순위가 되는 실비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험 전문가인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잘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내시는 그 보험료가 방향만 잘 잡는다면 3만원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보험료를 최소 30% 이상 절감할 수도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간단히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상품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보험 설계사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약 3,997만 명이 가입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학생이든 주부든 거의 모든 국민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필수 보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실손보험은 몇 세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험 증권을 꺼내 보시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대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세대마다 보장 범위, 본인 부담금, 갱신 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구실손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 가입 상품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이 좋으신 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0%이거나 5,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병원비를 거의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황금기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2세대 실비는 표준화 1, 2, 3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세대의 표준화 1세대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3년 갱신에 100세 만기, 본인 부담금은 10%가 적용됩니다. 이때부터 보험사들의 손해율 관리를 시작하면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갱신 주기도 3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 표준화의 2세대, 3세대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되었습니다. 1년 갱신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5년 후에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이에 건강이 나빠졌다면 재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상품입니다. 일명 착한 실손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착한 실비라고 불렸을까요? 이 보험료 인상폭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의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던 치료들이 연간 20에서 30회로 제한된 것이죠. 그리고 4세대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본인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승했습니다. 통원 한도도 2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변화, 바로 보험료 차등제,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차등제는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준화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왜 1세대에서 4세대로 계속 변화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실손보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율 때문입니다. 과거 구실손 시절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른바 의료 쇼핑이 만연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가 실비만 잘 가지고 있다면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 여러 진료를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MRI 한 번 더 찍어도 환자 부담이 없고 비싼 주사를 놓아도 보험에서 다 나오니까요. 그 결과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청구 때문에 병원을 안 다닌 건강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남들이 병원 많이 다녀서 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화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본인 부담금을 늘리고 갱신 주기를 짧게 만들고 보장 한도를 제한하면서 손해율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대에 이르러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네 번째, 4세대 실손보험의 혁명적 변화. 자, 2021년 7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보험료 차등제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실손보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갱신 직전 12개월 동안 본인이 청구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료비 청구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별로 관리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방식이 된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청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비급여 청구액이 0원이면 다음 연도 보험료는 5% 할인이 됩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1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100% 할증, 즉 2배로 상승합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200%가 할증돼서 3배로 상승합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300% 할증으로 즉 4배로 상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1년간 비급여로 200만원을 청구했다면 다음 해에는 월 9만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잘 지내서 청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월 28,5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물론 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중증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는 것까지 불이익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매 환자 등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할인이나 할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만 적용된 후 다시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 즉, 올해 많이 아파서 할증을 받았어도 내년에 건강하면 다시 정상보험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보험료는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5번째, 너무나 흔히 하고 있는 실비의 오해와 진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실손보험료로 월 13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객님들이 보내주신 실제 증권을 확인해 보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사진과 같이 16,290원입니다. 이 나머지 12만원 정도는 보시다시피 다른 보장에 대한 보험료이죠. 심지어 이 실손보험은 20년 납인데 곧 납입이 끝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에서 보시다시피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최대 100세까지 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 가입할 때 도대체 설명을 어떻게 듣고 가입했길래 이제 실비 납입이 끝난다고 오해를 하실까요? 자,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주계약이 필요했죠. 그래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에 특약으로 실손보험을 붙여서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전체 보험료는 13만원 돈이지만 그중 실손보험료는 16,290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머지 12만원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수술비, 입원비 등 다른 특약들의 보험료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 라고 오해하십니다. 실제로는 실손보험이 비싼 게 아니라 주계약과 다른 특약들이 비싼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13만원짜리 종합보험을 유지할 필요 없이 3만원짜리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 자, 그렇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장단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별 맞춤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건강하게 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남의 의료비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이고요. 자, 둘째, 구실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장 내용도 조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손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자, 단점 볼까요? 첫째,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화입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5년 후 재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리스크고요. 자, 둘째, 본인 부담금이 증가했습니다. 급여 20%, 비급여 30%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려서 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온다면 그중 200에서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 7번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3가지의 경우.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요?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매달 실비 보험료를 15만원, 20만원씩 내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번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3년 후, 5년 후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에서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는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험 만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어린이 보험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라면 실손보험도 30세에 종료됩니다. 30세 이후에 새로 가입하려 해도 그동안의 병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한 번, 위염 한 번만 걸려도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향후 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 계획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행위는 면책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나이, 가족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 보유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신보험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그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라는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르고 손해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명신보험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